진보 진영과 민주당에서 막무가내식 스토킹 정치와 가짜뉴스를 조금이라도 자제하는 모습 보인다면 정치적 논의나 토론이 좀 더 건전해지고 점잖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분들 다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 태도들이 정권을 잡은 여당의 무한 책임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여야 간의 대화가 최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동감을 이루었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또 접촉과 대화도 할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7월 17일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 75주년에 정치 원로 11명이 이른바 11인 원로회라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8명, 그리고 다른 원로들 3명, 이렇게 11명인데 정치가 실종됐고 진영 논리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요즘 상황에서 이들 11명은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 정치의 중심이 어디까지나 국회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마 오랜만에 그렇죠. 아주 본다는 느낌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받으실 것 같은데 예. 그 11분을요. 저희가 한번 신속하게 좀 보죠.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직함은 제가 생략을 하고, 강창희, 김원기, 김영호, 문희상, 박희태, 임채정, 정세균, 정희화, 예, 이렇게 이제 8명의 전직 국회의장, 예, 당 소속이 다 여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정대철 헌정회장, 이렇게 여야 원로 11명이 3월회라고요, 이름이? 예. 왜 3월회입니까? 11인 원로 모임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 평범하게 3월회다. 3.1 정신도 우리 항상 염두에 가슴에 두고, 그리고 세 번째 월요일 날 매월 한 번씩 만나기로 해서 그냥 쉽고 평범하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좀 메시지를 좀 전하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달 세 번째 월요일에도 만나시겠네요. 그렇게 얘기입니다. 예. 누가 먼저 이런 모임을 좀 제안하셨습니까? 사실은 그 신영균 고문 그리고 권노갑 고문 두 분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 요즘 뭐 정치에 대해서는 다들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11분이 정기적으로 만나시는 것도 의미가 크긴 크겠습니다만, 가령 뭐 여야 정당 대표라든가 혹은 더 나아가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좀 이렇게 만나시면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우리 모임에서요? 뭐 그러니까 방문을 하시든 초대를 하시든.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워낙에 지금 실종돼 있다 그러기 안 되는 거는 뭐 없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가 이렇게 3월에다 이렇게 뭐 모임을 만들게 된 것은 여야 대화를 복원하라 하는 입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이게 대화가 복원이 되면은 그다음에 순서적으로 또 차례대로 진행이 되겠죠. 제가 약간 농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아예 그 여야 대표를 좀 초대해서 면전에서 좀 대화를 하라고 좀 주문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기 이전에 스스로 하면 더 좋겠죠.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여야 간의 대화가 최우선이고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직접 그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부연을 해주신다면? 뭐 글자 그대로죠. 그래서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다. 이건 뭐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것에 공통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중심 국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정치의 중심이 국회고, 국회가 빨리 정치를 복원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원된 정치라면은 대통령 당연히 존중해야 할 것이고, 또 대통령도 그런 국회,
대화가 통하는 국회에 대해서 또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 나눌 것이다 하는 이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것인데 워낙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얘기가 무슨 대단한 얘기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토론회까지도 언급이 되었다가 이게 사그라들었고요. 그 얘기 자체가 지금 만남이 지금 뭐 불투명해 보이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은 아예 언감생심인 것 같은 분위기고요. 내년 총선까지는 계속 이대로의 어떤 분위기가 유지될 것 같다는 전망도 많고 그 원로들의 주문과는 달리 현실은 좀 많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대화하라고 다시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대화하라는 겁니다. 지금 뭐 격두고 따지다 보면은 어려우니까 우선 가능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야 원내대표들끼리라도 대화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원내대표는 좀 더 쉬워 보이긴 그런데요, 합니다. 무슨 이 형식적인 그 대화가 되면 또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협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엄밀히 좀 만나라. 뭐 기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막걸리도 한 잔 들이키면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고 끝나고 난 뒤에 뭐 발표할 거 있으면 언론에 발표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수준에서부터 해야지. 지금 대화가 막혀 있는데 되지도 않은 대통령과 뭐 누구부터 먼저 만나라. 이건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고 서로 어떤 그 체면 싸움 이게 지나지 않는 근데 거죠.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계기를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장님께서는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워낙에 대통령실의 힘이 막강해서 지금 여당이 지금 김기현 체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운신의 폭을 자유롭게 갖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주문하고 계시는 그 여야 간의 어떤 대화, 대표 간의 대화, 만남, 협치 이런 거를 진행하기에는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워낙 완강하고 지금 아예 뭐 야당 대표는 만날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당 스스로도 먼저 무언가를 하기에는 좀 뭐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눈치가 보인다? 쉽지 않다? 이런 뭐 지적들도 좀 있는데. 뭐 그 의견에 제가 뭐 동의를 하고 안 하고 사실 뭐 마음으로 그렇게 썩 100%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럴수록 대화의 물꼬를 열어야 하는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럼 바로 국회죠. 국회가 국회라는 데는 서로 말하는 곳, 대화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지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는 부가 다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하라. 뭐 대통령부터 먼저 물꼬를 열어라 하기 전에 국회는 왜 못하느냐 매일 만나면서 국회부터 먼저 해나가면요 차이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궁금증이 드는 것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11분이 이제 만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론적인 주문과 함께 조금 더 구체적인 제안 같은 거는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원론적인 주문이야 사실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없지는 않았죠. 많이 있었는데. 물론 무게감은 실립니다. 왜냐하면 11분의 어떤 중량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이제 한 차원이 좀 그 우리 정치를 보는 어떤 심각한 그 우려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여서 좀 더 한 단계 더 발전된 어떤 그 주문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진전돼 나가는 것인데 물론 이제 11분하고 이런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하는데 또 우리가 앞장에 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 정치와 현역 정치인들이 할 역할을 우리가 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경각심을 좀 부여한다 그럴까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야 정당 각각에게 조금 한 말씀씩만 조언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야 정당 각각의 물론 지금 쭉 하긴 하셨습니다만 우선 여야 정당에 지금 제가 자꾸 대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좋은 말씀을 주신다면 각각의. 나는 지금도 국회 앞에 오면서 어지러워요. 나는 여야 가 합의해가지고 국회 앞에 있는 그 난잡한 현수막부터 나는 좀 걷었으면 대화하자 그러면서 상호 비난 비방하고 상호 못한다는 얘기만 쫙 지금 현수막이 지금 뭐 수십 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현수막 정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역에 있는 것까지 다 못하라 뭐 이렇게 하기는 뭐죠. 이건 합의해서 국회 앞인데 국회 앞에서 그거부터 좀 걷었으면은 그 합의는 난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전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의도에서만큼이라도 좀 없애자. 여의도 국회 앞에서만큼이라도 참 대외적으로 정말 좀 부끄럽거든요. 이 다른 나라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를 볼 적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참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야당에게 제가 먼저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요.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당은 야당이지 여당이 아닙니다. 제1당이 그것도 압도적인 숫자로 가지고 있는 제1당이 좀 제1당답게 국회를 잘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대화를 여당과 대화를 좀 해달라. 그래야 여당이 대통령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 야당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면서 정치가 살아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좀 반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입만 열면 협치하라 그러거든요. 그 협치하라고 그러는데 협치하라는 내용 곰곰이 따지면은 대통령 보고 행정부 보고 빨리 우리 안을 받아들이라. 우리 양보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협치는 뭐냐면은 대통령은 지금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국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국회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협치를 주장을 하려면은 국회 메조리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우리가 이런 거 양보했으니까 정부가 대통령이 이런 거 좀 양보하시오. 이렇게 해야 그게 협치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권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행정부 보고만 양보하라, 협치하라 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당이나 용산을 내가 대변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바로 협치라는 건 협치의 정신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민주당 사람이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아마 대통령이 통과시킨 법안을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느냐, 혹은 이재명 대표는 늘 대통령과 만나자고 하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무응답인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게요. 여당에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를 하는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그게 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건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현안 얘기하기 전에 근데 그 개인적으로 어떤 또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재헌절 날 제가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 국회 전직 의원들 뜻을 모아서 하면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받았는데 형식이 재밌지 않습니까? 야당 출신 현직 의장이 여당 출신 전직 의장한테 감사패를 주고 그 내용도 전 의장인 김형호가 야당 시절에 한 일을 가지고 줬다. 저는 이게 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우주 발사장 그 예산을 제가 처음 따오고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그 기술료 미납금 거액이 수천억이죠. 그걸 이제 받아내는 제가 주도했는데 여야를 떠나서 제가 야당 시절에 한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나라를 위한 일에 국회가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좀 앞장서자. 이런 것을 저는 좀 그 의미를 좀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더구나 지금 현 의장하고 정당이 다른데 정당도 다른데도 이런 것이 협치 아니냐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지난해
그 우리 김영호 전 의장께서 그 대통령 성공 조건으로 이른바 7종 7금을 언급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물론 7종 7금은 삼국지의 고사성어인데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원래는 다르죠. 예, 그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줬다 그 제갈량 얘기인데 근데 그 김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7종 7금은 7가지를 지키고 7가지를 좀 멀리하라라는 그렇죠. 차원으로 이렇게 조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14가지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근데 뭐 가령 뭐 민심을 살피고 소통하라, 국민 통합 인사를 하라, 내각이 소신껏 일하게 하라, 뭐 이런 등등의 주문을 하셨고, 예, 7금도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오만하지 말라, 정치는 생물이니까 가볍게 보지도 멀리하지도 말라 등등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그 7종 7금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7종 7금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민주주의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우리가 워낙 이제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는 좀 이렇게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역사상 가장 힘든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여소야대?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기에는 제약 요건과 제한 요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여소야대 말씀하셨는데 역대 가장 강력하고 비협조적인 야당을 만났죠. 이것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 사태는 누가 짐작이나 했습니까? 이게 지금 1년 이상 끌고 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더구나 지금 북한의 그 위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 오르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북한은 또 반발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이 이럴 적에 좀 협조적으로 국가 안보에서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좀 나오면은 나는 좀 오히려 풀릴 것 같은데 여야 협조는커녕 대통령이 안보에서 강한 얘기만 하면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하니까 참 국민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기가 참말로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얘기한 7종 7금을 지키기 이전에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대통령부터 된 다음에 근데 우리나라가 좀 안전이 확보가 됐다 이러면은 그때 7종 7금의 정신으로 매진해달라. 병행해야 되는 문제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7종 7금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당연히 병행은 하는데 그게 선후관계의 문제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아니고요.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그 7종 7금을 좀 잘 지켰는가? 얘기하는 취지는요. 국가의 안보 앞에서는 여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등한시해가지고 지금 뭐 다른 거 안 지키느냐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다 하는 거죠. 물론 7종 7금 지키도록 대통령 노력해야죠. 저는 그걸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끝까지 지켜볼 사람입니다. 하나만 가령 예를 든다면 제가 뭐 다 언급할 생각은 없고요. 7종 7금을 뭐 오늘 뭐 주제도 아니고 다 언급해도 좋아요. 근데 인사에 대한 좀 불만이나 혹은 아쉬움을 표출하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오늘 뉴스를 얘기하자면 김영호 그 통일부 장관 저하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발음을 김영호죠. 김형오가 아니라 주의하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시작부터 좀 파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 과연 적절한 사람이냐 그 과거의 언행들을 봤을 때 제가 그걸 여기서 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뭐 검찰 출신 인사라든가 혹은 좀 극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좀 공공기관장이나 이런 데다 이제 임명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통합형 인사, 갈라치기 하지 않는 어떤 행보 여기에 좀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인사도 해보고 했는데 인사는 만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어떤 그 철학과 자기 어떤 정책에 맞는 사람을 이제 골라서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인재풀을 생각보다는 좀 좁게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검사 중심이다 어쩐다 하는데
아마 지금의 시스템 상에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초조사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게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 저하고 이름 비슷하지만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떠도는 것 같은데 그럼 전임하고 좀 비교를 해봅시다. 전임 권영세 장관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합리적이고 식견도 있고 또 원칙도 있고 말이죠. 또 아주 또 잘했어요. 예. 그러나 전임 통일부 장관 권영세 한 1년 했죠. 하는 동안에 북한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통일부 장관 북한하고 대화 담당하는 장관인데 북한이 완전한 냉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 장관 본인은 열심히 하고 했지만 우리가 온유하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수록 북한은 더욱 우리를 쳐다보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어떤 생각 때문인지 제가 뭐 대통령한테 안 알아본 적 없습니다만 좀 원칙적인 사람, 좀 분명한 얘기를 하는 사람을 이번에 앉혀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나? 예, 그런 측면으로 좀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오늘 인터뷰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고 하죠.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